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정비를 하셨나요? 정비법 64페이지에 오늘 이제 건축법하고 이제 다음 주에 주택농지법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실 건데 그 정비법을 다 끝내셨죠? 아직 안 끝나셨나요? 아, 앞에 조금만 하셨나요? 아, 예, 제가 지금 착각했네. 다른 학원하고 좀 진도가 달라서 64페이지를 보실까요?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그러는데 연말 분위기가 좀 나네요. 오늘 여기 오니까. 자, 64페이지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규제하고 이제 다루는 법이라서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시사적인 게 많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잘 했을 때 우리가 서울시에서 훨씬 더 어떤 주택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질 텐데 그 뭐 상현이라는 걸 전제로 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사업에서 좀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보면 뉴스 통계에서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우리가 공부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좀 빨리 좀 서둘러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주택 보급률이 만약에 서울의 뭐 가구 수가 서울의 뭐 인구가 한 1000만이니까 뭐 가구 수가 한 200만 가구다. 가구 수가 우리 전체 그 집의 가구 수가 뭐 여기서 뭐 1인 가구도 있고 뭐 2인 가구도 있고 뭐 이렇다고 전제했을 때 그러면 가구 수가 200만 가구면 주택 수가 200만 개 있으면 그럼 주택 정책은 끝난 건가요?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주택의 수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질이 중요한 거예요. 질. 요즘같이 우리가 이제 국민들 수준이 높아졌을 때는 주택 수가 200만 개 있어도 주택에 들어가 살 집 자체가 너무 낡았으면 그럼 주택 개수로 보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 통계 낼 때 이 주택 수하고 가구 수하고 어느 정도 맞는다. 그래서 그러면 주택을 더 이상 짓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핀다고요. 굉장히 그 통계를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 개가 주택이 있고 가구 수가 200만 개 있어도 실제 200만 개 중에서 저 홍은동 9-485 같은 데 집 가보면 살 집이 아니에요. 그런 집은 등기부상 집이 있지만 그거는 사람 폐가예요. 폐가. 근데 그거를 한 가구로 치면 200만 개가 나오잖아요. 통계가. 그런 걸 딱 빼고 나면 실적으로 이게 140만 개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주택수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주택을 더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집을 저쪽 파주나 이런 데다 지면 사람들한테 수요에 그 어필을 못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서울 안에 인서울도 이제 그 강남이라든가 이런 시내 접근성이 좋은 데 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까 서대문구에다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거기밖에 없어요. 장소가. 서울에 이렇게 뭐 신촌 쪽에서 놀든지 뭐 강남 쪽으로 나오든지 서울을 너무 변들죠. 은평구도 사실 좀 멀잖아요. 나오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은평구가 그렇게 이제 그 좋은 주거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좋은 데가 주로 서울의 남부 그 경기도권 우리 판교라든가 이 판교 같은 데는 접근성이 되게 좋잖아요. 강남 쪽에 들어가기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이 오히려 서울보다 더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가격은 거짓말을 안 해요. 가격이라는 게 항상 높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고 그 선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장 경제를 취하는 그런 사회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통제하고 그러면 그걸 왜곡시킨다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서울에서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셔야지만 서울에 안 그러면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주로 이제 거기 아니면 이제 하남 쪽 얘기가 나오는데 하남 쪽도 이제 가깝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래서 하남 쪽도 많이 이제 그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사업을 하세요. 정부가 하시는데 서울시 안에서는 특히 이제 강북권에서는 강북 쪽에 그 뭐 서대문이나 이런 쪽에 낡은 집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좋은데 이제 하려면 여러 가지 또 규제도 있고 또 정부가 이제 어떤 규제를 하면서 주민 동의가 잘 안 나옵니다. 주민 동의가. 그 주민 동의가 잘 안 나와서 그 주민 동의 요건을 좀 낮추고 이제 제가 오늘 그런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약간 개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닌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본진도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중개업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좀 많이 했을 때 우리가 일거리가 많이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임대 아파트 이런 걸 지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분양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하면 뭐 매매도 있을 테고 뭐 전월세 같은 것도 많이 거래가 생길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주거 서비스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사 가면 좋은 거죠. 이사 가면 좋은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 가서 또 새로운 출발로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아기도 낳을 수 있고 그렇죠? 새 집 가서 우리가 신혼부부들 그러잖아요.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결혼해서 그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미룬 이유가 주택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마땅히 살 집이 없잖아요. 막 싸우죠. 그냥 우리 뭐 빌라 2층에서 살자 이렇게 남자들은 얘기하는데 여자는 그렇게 못 살겠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라고는 이제 시대가 그런 걸 요구하게 돼 있으니까 서비스 옛날처럼 뭐 반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래야지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갖춰놓고 출발하는 게 자꾸 그러니까 혼인 연령이 좀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쪽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정책을 좀 이렇게 새로운 주택을 많이 짓고 나면 이제 그 집들이 막 생기고 막 그러면 야 이게 서울에 나름대로 전월세 쪽도 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을 낮추려면 무조건 주택 공급을 많이 하셔야 돼. 방법이 없잖아요. 전월세 값이 높다는 거는 전세 물건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물건이. 월세로 돌아가고, 그 월세 같은 경우도 계속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 결혼 시간에 수요 공급 뭐하러 배우고 있어요, 그거. 그걸 배워서 실무에서 왜 그런 일이 생길까 따져봐야 되겠죠. 왜 전세값이 올라갈 건가. 그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안 되잖아요. 통제하면 다른 부작용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정부도 통제를 못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확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을 확대하면 가격이 떨어질 거래 아마. 학교는 시간에 배운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확대되면 떨어진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단기간에 확대시킬 수 없잖아요. 아파트라는 게 그냥 며칠 만에 뚝 지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를 정부가 잘 조정하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뭐 거미접 이동하는 것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결혼 시간에. 잘 배워보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정비사업이라는 걸 배웠는데 정비사업이 6개 있다는 건 배우셨죠? 6개. 그리고 이 6가지 정비사업을 잘 보시면 각각의 그 일단 이름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정비사업이라는 건 공통점이 지난 시간에 배운 도시개발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은 한마디로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서울의 외곽 쪽에다가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한다. 지난 시간에 간 은평뉴타운이라든가 저 구룡마을이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새로운 시가지가 만들어질 거고 또 은평뉴타운은 만들어져 있고. 근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새로운 시가지 아니라 구시가지라고 하셔야 돼요. 구시가지를 얘는 뭐 하는 겁니까? 정비. 근데 정비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주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구시가지에 대한 노후한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해주는 사업이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용어 정리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정비 사업은 정비사업을 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나와요. 정비구역. 우리 지난 회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여기서는 정비구역 이렇게. 그리고 그 공입원에 보시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서 지금 가로구역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64페이지 맨 밑에 를 하고 있습니다. 공입원의 정비사업이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 같은 그런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의 노후한 건축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주택 등의 노후한 건축물들을 개량하는 다음에 6가지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도 정비하고 주택 등의 노후한 건축물들을 축조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데 문제는 그 정비사업 6가지를 일단 이름을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우리 보면 일단 개선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개선. 개선자는 이게 굉장히 낙후하다는 겁니다. 개선. 그래서 개선이란 말 쓴다. 그 제목에다가. 여기 보시면 도시 저소득층들이 살아요. 그리고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죠.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뭐 공원, 뭐 상하수도가 극히 열악한 겁니다. 지금도 상하수도가 제대로 이렇게 그 공급이 안 되는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열악한 적이고, 그다음에 노후한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죠. 달동네 짓게임, 달동네 판자촌에다가 이런 싹 다 철거하고 기반시설부터 새로 만들면서 노후한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해주는 사업이다. 달동네. 그러면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일단 그 밑으로 내려가서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용어는 계속 귀 익은데, 자,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저속이란 말이 있습니까?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없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은 저소득이란 말을 좀 안 쓰고 그럼 중산층이란 뜻이에요. 저소득이 아닌 나중 중산층 서민 이렇게. 사실 뭐 저소득이 누구고 중산층인지는 잘 경계가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어떤 저소득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저소득층은 아닌 중산층들이 사는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면서 노후불량한 건축물들이 밀집하고 있다. 그럼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반시설을 만들면서 노후한 건축물들을 이렇게 철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강북에서 어디서 홍은동 15구역 그런 거 재개발 얘기하는 거예요. 홍은동 재개발 15구역이면 그 홍은동 그 동네 일대를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열악하니까 도로라든가 공원을 만들어 주면서 노후한 건축물들을. 근데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합니까? 그러면서 노후한 건축물들이 밀집이죠.
서울에 무슨 뭐 음마 아파트 이런 거, 음마 아파트는 재건축 개념으로 가서 기반시설은 양호하니까 건드리지 않고 그 음마 아파트 주택 자체만 철거해서 개량 사업 해주는 거죠. 제가 물어볼게요. 재건축은 아파트만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단독주택도 재건축해요. 저 방배동 15구역은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무슨 구역자로 끝나는 데는 보통은 재개발이에요. 근데 그 앞에 항상 조심할 거는 재개발 구역도 있지만 재건축도 있어요. 우리가 저 방배동 15구역이라는 데가 재건축을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는데 15구역이라고 써 있죠. 서울의 음마 아파트는 음마 아파트 재건축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5구역 이렇게 방배동 이렇게 해가지고 15구역 이게 단독주택의 재건축이에요.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수도 있어요. 여기 방배동 일대 요 15구역은 단독주택들이 낡은 집들이 쭉 있다고 이렇게. 근데 거기 기반시설은 어떻다? 양호한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안 건드리고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뭐 15층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 것도 재건축이고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거기다 이렇게 아파트 짓는 것도 그것도 재건축이에요. 아셨어요? 네, 근데 보통은 그냥 이 재개발할 때는 무슨 뭐 주로 이제 강북 쪽에서 무슨 뭐 동대문구 전농동 재개발 13구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재건축은 무슨 아파트 재건축으로 끝나는데 이 단독주택이 좀 드물게 재건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실험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개념만. 그러면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거기 토지 가진 사람이나 건물 가진 사람이 조합이라는 걸 설립하는 거예요. 조합. 이런 거 좀 썼어요. 조합. 자, 우리 조합이라는 이런 단체가 사업의 시행자라고 그래요. 시행자. 시행자인데 여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은 여기 가난한 지역 사람들은 거기 그 낡은 그 판잣집 같은 게 있더라도 그 사람들도 소유자예요. 주택 소유자. 근데 조합 만들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는 시행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 군수라든가 이따 배우실 건데 토지주택공사 이런 사람 등을 사업 시행자로 정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그 어디다 적으셔야 돼요. 그 부분을. 거기 우리 예전에도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지만 65페이지 맨 위에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청, 시장운수 같은 관청이나 공기업, 토지주택공사가 들어가서 사업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중산층들이니까 거기 땅 가진 사람 또는 건물 가진 사람들이 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조합장을 뽑고 그 사람한테 사업을 맡기면서 조합원들은 돈을 내는 거예요. 조합 운영경비. 이 사람들 운영경비를 낼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속이란 말이 그랬으면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속층들을. 저속층들을 이렇게 정부가 보살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조합 만드는 사업이고 아니에요. 1번 사업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환경 정비. 자, 월요일날 공법이 참 불리하게 돼 있는데 월요일날 오면 그 주말에 쉬고 오셔야 되는데 더 피곤하죠. 어디 갔다 오셔가지고. 저 서해 쪽 갔다 오신 분들은 더 피곤하시잖아요. 주말에 죽겠다고 갔다 와가지고 더 피곤해. 쉬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그렇죠? 가만히 맛있는 거 하나 해 드시고 그러면 좋은데 어딜 또 갔다 온다는 그런 전제로 해서 갔다 오니까 차가 막혀가지고 주말에는 하여간 어디 가든지 차가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주말에 움직이더라도 주로 새벽에 한 새벽 2시에 출발하고 이러면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는 건 포기하고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놀으라고 하고 나는 이제 자고 이렇게 그게 더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 데리고 자려고 그러면 더 힘들죠. 그래서 그냥 운전만 하고 돈이나 잘 갖다 대주고 이렇게 해주면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나름대로 이게 데리고 다니려고 그러면 더 피곤하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신경 쓰려고 그러면 더 힘드니까 그냥 잔다고 운전했으니까. 그래서 숙소에 자고 올 때니까 끝난 다음에 점심 먹을 때쯤 깨우라고 그러는 게 그게 훨씬 좋더라고. 이게 효율이. 차 타는 동안은 이제 식구들은 자고 애기하고 자고 저는 운전하고 이렇게. 저는 밤에 운전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막 운전하는데 조용히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도 나면서 밤에 운전하면 좋잖아요. 귀신도 나올 것 같고 그죠? 밤에 운전하면 이렇게 뒤에 룸미러를 보면 혼자 운전하다 보면 되게 무섭죠. 뒤에 이렇게 여자가 한 명 앉아가지고 파란색 그렇게 조명으로 이렇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도시환경 정비서. 요거 우리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우리 월요일 날인데 화이팅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 끝나고 나면 이제 더 피곤하죠.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 상가나 공장 쪽 재개발입니다. 이게 도시환경비 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의 도심이나 부도심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그러니까 우리 재래시장 또는 낡은 공장지대가 보통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이런 데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조합 만드는 사업일까요?
예, 조합 만들죠. 이것도 조합 만듭니다. 도시환경 정비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이게 상가 재개발 조합입니다. 이게 공장 재개발 조합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얘는 주택 재개발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제 상가 재개발이란 말을 안 쓰고 도시환경 정비 조합이라고. 도시환경 정비 중 상업지역 그 기능 회복하는 이 정비사업 조합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자,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거 있죠. 자, 얘는 주거환경 개선에서 두 글자만 바꾸면 되죠. 일단 이름 그 정리할 때는 주거환경 개선에서 주거환경 관리 이렇게 두 글자만 바꾸면 되는데, 이게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니까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뭐 2층이나 3층짜리 단독이라든가 다세대면 보통 4층 이하로 빌라인데, 그런 지역에서 그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그 확충에다가 시장 군수라고 썼어요. 자, 그 기반시설 확충을 이런 시장군수나 주택공사가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거예요.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은 관청, 누가?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그걸 확충해 주고, 옆에 주거환경은 낡은 주택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보존, 정비, 개량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말이 보존이란 말이에요. 보존. 자, 보존이란 말이 리모델링과 유사한 정비사업입니다. 이 리모델링 형태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함으로 기반시설은 관청이 확충해주고, 주거환경은 그 주택의 소유자들이 스스로 보존하면서 개량하는 걸 고친다. 그럼 요 위에 있는 4개랑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이랑 차이점은 얘는 철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위에는 철거를 해요. 철거하지 않죠. 보존이니까. 그러니까 낡은 집이 있으면, 단독주택이 있으면 거기 뭐 지붕도 굉장히 낡아서 비가 새고 막 이래요. 기와가 다 낡아가지고. 그럼 지붕 같은 거 싹 고쳐주는데 지붕 틀, 지붕의 기본 뼈대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의 콘크리트 기둥, 벽 이건 그대로 둬야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내장재로 외장재로 싹 다 고쳐. 옛날에 저 신동에 무슨 러브하우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집 하나 낡은 거 골라가지고 가보면 뭐 들어가서 막 이 벽에 보면 곰팡이 막 써 있고, 일부러 그렇게 과장하게 이제 새 집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살 집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뭐 한 달 뒤에 가보니까 새로운 집으로 싹 돼 있고, 뭐 가구 같은 것도 새로 놔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주거환경 관리라는 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존. 그럼 얘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요즘 서울시가 이걸 많이 이제 홍보하잖아요. 서울시가 이제 기존 재개발 사업이 어려우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에 홍보 문구 제가 봤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다시 정착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재건축할 수 있는 사업 장소가 이제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고쳐지고 나면 보통 우리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500세대를 했어요. 이렇게. 그럼 사업이 끝나라 똑같이 500세대죠. 500세대겠죠. 물론 이제 한두 개가 이제 철거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거의 500개 그대로라고 이렇게. 보존하면 거니까. 새로 집을 짓는 게 없어요. 거의. 근데 이게 만약에 재개발로 가다면 이게 1,500개에서 2,000개가 생겨요. 이 자리에서 아파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고밀 개발하니까 이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면 뭐 미관 같은 거 일단 떠나서 주택 공급량이 또 늘어나죠. 1,500개에서 이게 만약에 2,000개. 그러면 1,500세대가 생기면 기존 500세대 자리가 1,500세대가 돼버리면 주택수가 1,000개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거 고려 빼고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00개가 집이 생기면 이렇게 전세나 월세 들어갈 물량들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1,500개 집을 여기 산 사람들이 뭐 투자 목적으로 사고 뭐 이런 사람은 전세를 놓을 거 아니에요. 1가구 3주택자가 나쁜 사람입니까? 옛날엔 나쁜 사람을 봤죠. 그래서 세금 부세, 세금도 3주택 있으면 막 중과세를 부과하잖아요. 그 세금이 중과세 부과한다는 건 나쁘게 보겠다는 건 사회적으로. 근데 그게 나쁘게 볼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임대 사업을 하는 거죠. 집이 3개 있으면 월화수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삽니까? 집주인이? 그러진 않잖아요. 자기 집 하나 있고 나머지 2개는 전세나 월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민간 임대 사업자죠. 그럼 이게 토지공사 관리를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민간 임대 사업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주식 안 사고 부동산 쪽에서 민간 임대 사업을 해서 새로운 집에 투자해가지고 임대 사업을, 또 그 사람이 마감이 줘가지고 전세 월세를 싸게 놓을 수도 있다고요. 신혼부부들 와서 잘 살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옛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분명히. 근데 우리나라는 1가구 3주택은 굉장히 나쁜 짓으로 보고 세금을 과감하게 막 부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격하게 막 중과세 부과.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가 됐죠. 그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옛날에 이제 아파트만 사면 막 가격이 하루아침 몇 천만씩 뛰고 이럴 때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이게 투기 목적으로 갖는 거다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보면 질투심에 의한 정책이죠. 남이 돈 버는 거 기분 나쁘니까.
엄밀히 보면 그거예요. 남이 돈 버는데 다른 일반 직장인들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면 한 달에 300만 원 받고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사가지고선 뭐 한 달 만에 막 3천만 원 벌고 이래 버리니까 그 근로이익이 사실 꺾인다고요.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그런 측면에서 남들 보기에 아 저거 진짜 저 사람들은 부동산에 가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돈 버는 것 같이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정부 당국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여론이 생기면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를 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고도성장을 하면서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거라고 사실은 사회를 보면. 근데 그런 현상에서 이제 정부 정책이 조금 이제 제도를 이제 바꾸죠. 요즘에는 규제를 많이 좀 풀어보고 임대 아파트 같은 것들 좀 많이 이렇게 민간에서 좀 하라는 거예요. 토지공사 이걸 다 할 수 없죠. 토지공사가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하면 자꾸 적자가 난다고요. 토지공사가 임대 아파트를 지방에서는 5천만 원 적자예요. 수도권에서는 1억 적자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빚이 150조라고 지금 이제 한계에 다다른 토지공사 빚이 150조라서 하루에 이자만 100몇 억을 내고 있어요. 우리 평생 모아도 100억 못 모으지 않습니까? 100억은 그냥 뭐 100만 원도 지금 없는데 지금 돈 없어가지고. 그런데 토지공사는 하루에 내는 이자가 100억 가까이 된다고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게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토지공사가 민간에서 같으면 진작 정리됐죠. 이렇게 빚이 많은데 누가 이거를 회사를 유지합니까? 다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기업이 이제 공익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줄여야죠 빚을. 지금 현재 목표가 100조 밑으로 내리려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노력해 한 10조는 줄였어요. 토지공사가 옛날에 160조였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토지공사도 뭐 직원들 월급도 막 희생을 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줄인 거예요. 토지공사도 그 상황에서 잘하고 있는 건데 이제 선거 때 정치하신 분들 자꾸 임대 아파트 줘준다고 그러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거라고요. 이제 그 한계입니다. 사실 임대 아파트가. 토지공사가 미분양도 많이 났고 저기 이제 저희 동네도 그 의정부 쪽에도 이렇게 택지 개발해가지고 미분양 나가지고 이렇게 토지공사가 땅을 개발해 왔습니까? 그럼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한다고요. 그 개발하면 그 땅이 팔려야 되잖아요 건설회사한테. 근데 건설회사가 안 사는 거야 그 땅을. 또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의정부 서울 북부권에 택지 개발하면 거의 안 사요. 거기 누가 그쪽에서 아파트 분양하면 미분양 난다고요. 토지공사가 땅을 이렇게 보상금을 주고 수용을 했다. 보상금은 다 현금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 계속 적자 누적돼가지고 빚도 많이 쌓이고 뭐 임대사업 같은 거에서 빚도 생기고 토지공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잘 줄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빚이. 빨리 이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일단 요것만 아시면 돼요. 보전, 개량, 철거하지 않는 사업. 그럼 요것도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제가 요 기반시설 확충 누가 했습니까? 네, 시장군수가 했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이런 분들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좀 조합이 아닌 게 그럼 마지막으로 요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이거 조합이 하는 거죠. 네, 가로구역 안에서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하는 건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거 그냥 소규모 정비사업을 알아주세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 가로구역 안에서 하나 주의할 거는 정비구역이에요, 가로구역이에요. 가로구역에서 이건 정비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요 1번부터 5번까지 해당되는 사업, 요거는 사업하는 장소가 정비구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 6번째 사업은 가로구역 안에서 이렇게 씁니다. 가로구역. 가로구역 안에서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 이렇게.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도로 있죠? 기존에 간선도로 이렇게 우리가 가로구역은 이렇게 가로구역이에요. 여기 무슨 사거리가 있다 이렇게. 노년 사거리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사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사거리 네 방향 쪽에 있는 이런 영역들을 다 우리 가로구역으로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구역은 이렇게 가로구역이 편성되면 요 안에 이제 이게 하나의 가로구역이면 요 가로구역 밑에도 또 가로구역이 있는 거죠.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구역은 차들이 이렇게 뭐 6차선 도로라든가 뭐 4차선 도로 같은 그런 도로 사이에 이렇게 있는 하나의 넓은 그 대지 부분인데 요 가로구역 안에 이렇게 또 이면도로가 있으니까 획지 같은 게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데 집들이 지어지는 거죠. 주의할 점은 이런 거예요. 가로구역 안에는 4m 이하로 도로가 들어가셔야 돼요. 3m라든가 2m짜리 도로를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런 걸 우리가 획지라고 그래요. 획지. 획지 안에 대지가 한 4필지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도시 설계를 합니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4m를 초과하는 도로.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업하시면 지도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지도 보시면 그 가로구역이라는 데가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하나의 넓은 주택이나 뭐 상가 같은 건물을 짓는 하나의 지역, 이 가로구역입니다. 그럼 이 가로구역 안에서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할 때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가로구역 안에서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기존의 재개발 사업은 이런 가로구역을 여러 개를 묶어서 했어요. 크게.
가로구역이 막 8개씩 들어가 막 이랬었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겨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찬성률이 높은 요런 가로구역 단위로 사업을 하는데 잘 보세요. 2개의 가로구역이 합쳐지면 돼야 안 돼요. 여기 도로 이 다 도로인데 거기 뭐라고 써요? 다시 한번 좀 보세요. 가로주택 사업의 요건은 노후분량이 밀집한 가로구역입니까? 그럼 하나의 가로구역 내에서 해야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자, 종전의 가로가 이거네. 이거 가로가 도로예요. 도로. 가로구역 네 방향에 있는 도로를 뭐 하면서 유지하는 거니까 2개의 가로구역이 합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도로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가로구역을 합쳐가지고 사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전의 가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중전의 주변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정비사업하는 것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그럼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조합 만들어서 합니까? 네, 하는 겁니다. 또. 자, 이거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비사업 6개 중에서 조합 만드는 사업이 4개예요. 4개. 그 다음에 시장운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해주는 게 2개예요. 2개. 이거 사업 시행자라고 그래요. 야, 니들 재개발 사업은 누가 시행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합이다. 우리 재개발 조합이다. 조합의 구성은 거기 소유자들이, 거기 땅 가진 사람 또는 건물 가진 사람들이 조합이란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화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은 조합원으로 들어가죠. 조합의 임원을 뽑고 그 사람들한테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조합원들도 생업에 종사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조합 일을 신경 쓸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보고만 받는 거지. 조합원들은 필요하면 경비 같은 거 좀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맡기는 거죠. 그 다음 나중에 조합이 사업을 잘해서 결과를 이제 아파트를 줘가지고 그걸 조합원한테 하나씩 분양을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사업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조합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조합 만들지 않고 요 가난한 지역들은 시장원수가 들어가 사업을 해주는 개념이고 이것도 집주인들이 고치는 거기 때문에 조합 만들어서 아파트 짓고 이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조합 안 만들고 시장원수나 주택공사가 들어가서 이런 기반시설 확충 사업 이런 걸 해주면서 주거환경을 스스로 보전하는 이렇게 해서 그 용어를 다시 한번 좀 잘 보시면서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간단하게 개선 그러면 저소득층 넓게 핵심을 개선 그러면 저소득층 단적이다. 재개발이면 뭐가 핵심이에요? 열악하면서 밀집이죠. 이게 재건축이면 기반시설이 양호하면서 밀집. 도시환경사업이면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게 핵심이에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기능 회복하는 사업하는 거니까. 자, 주거환경관리는 보전이 핵심이죠. 보전. 보전이 게 철거하지 않겠다는 거. 유일하게 철거하지 않는다고요.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해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사업은 가로구역이란 말이 핵심이에요. 가로구역 안에서 소규모로 사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토지 등 소유자. 이 말도 좀 아셔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이런 용어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 자, 이분들에서 가장 핵심은 재건축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재건축만 중간에 밋이라는 말 써요. 밋. 거기 그 동그라미 2번을 좀 먼저 볼까요? 자, 65페이지 그 가운데 03번의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자, 다음어는 하나 해당하는 자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라고 돼 있죠. 재건축 사업. 그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써 있습니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이 건물 부분도 갖고 있고 땅에 대한 소유권도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런 사람들만 토지 등 소유가 되는데 반면에 위에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그 재개발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입니까? 또는이란 말 연결되어 있죠. 그 얘기는 토지만 있거나 건물 없이 그래도 토지 등 소유자 개념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재개발은. 아니면 건물만 있든지. 자,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짓고 건물만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민법 시간에 법정지상권 개념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땅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 소유자는 을이에요. 근데 을도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분리해서 소유할 수 있다고요. 땅하고 건물을. 저 유럽은 그런 게 안 되는 나라들이 몇몇 있어요. 항상 토지와 건물은 한 사람으로만 소유해야 돼.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도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분리해 소유할 수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아니고 뭐가 있더라도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권만 갖고 있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 개념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가로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똑같은데 앞에 정비구역이 아니라 뭐예요? 가로구역이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용어에서 토지 등 소유자를 공부할 때는
6가지 사업을 할 때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토지 등 소유자죠. 네, 토지 등 소유자. 그럼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을 먼저 할 때, 재건축. 재건축을 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서 자, 건축물,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구체적으로 아파트 소유자입니까?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건물 부분도 갖고 있고 동시에 땅 지분도 갖고 있는 거죠. 네, 단독주택 소유자면 단독주택 건물 부분도 갖고 있고 땅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아까 이게 토지 등 소유자가 아까 우리 조합 만드는 사업이 몇 개? 여기서 배웠어요. 4개 배웠죠? 예, 그거 배우면 그거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예,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땅만 있으면 조합원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반면에 그 나머지 사업 볼까요? 주거환경 개선.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가볍게 들으세요.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막 눈에 너무 힘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어차피 듣고 잊어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세요. 월요일 날인데 막 긴장해가지고 어깨가 막 아프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긴장해가지고. 근데 이제 긴장하게 만들죠. 이 용어 자체가. 네, 이게 그래요. 이게 딱딱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한 도시환경 정비. 그러니까 도시를 시작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요렇게. 요 4가지 사업을 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서 이 토지 가진 사람 또는 건축물 가진 사람이죠.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그다음에 또는 누구예요? 그 지상권자 이렇게 또는 그 지상권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할 때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비교하니까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 땅만 있어도 조합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재개발이니까 재개발. 재개발할 때는 땅만 있어도 이렇게. 아니면 땅 없이 건물만 갖고 있거나 이렇게. 아니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아니고 그 지상권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에 토지 동자로 들어가 가지고 재개발할 때는 조합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심할 게 있는데 조합원이 되면 나중에 아파트를 받습니까? 아파트를 받아요. 그런데 지상권자는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상권자는 조합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아파트를 못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받을 수도 있고. 토지가 있거나 건물 가지고 있으면 거의 아파트를 받는 조합원이 되는데 지상권자가 조합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재개발할 때 이렇게 있습니까? 네, 근데 저 뒤에 가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 자격에서 지상권자가 제일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못 받는 경우가 이게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물론 예외적으로 다른 예외를 정해서 받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현 문제에서 안 물어보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재개발할 때는 땅만 있거나 또는 뭐 건물만 있거나 아니면 지상권자 같은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 등수를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건축을 할 때는 밋이죠, 밋. 이렇게. 여기 지상권자는 인정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재건축할 때는. 그리고 토지만 있으면 안 돼. 건물하고 토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 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그래서 그래야지만 나중에 들어가서 조합원으로 인정되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땅만 있고 제 친구도 땅만 있는데 제 친구 놈은 아파트를 받는다고 막 그래요. 조합원 돼가지고. 나는 조합원이 안 된대요. 그럼 똑같은 사업하는데 왜 그래?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 얘는 재개발하는 거고 저는 재건축하는 거니까 재건축이면 빨리 여기다가 주택을 줘야 된다고요. 하나를. 재개발 사업에서 그 아파트 조합원 이런 토지 동수자로 조합원 그 자격 주기 전에 빨리 주택을 하나 줘가지고 거기를 한 반 정도만 지어놔도 나 주택이라고 막 우기는 거죠. 주택 있으니까 나도 조합원 들어가 달래 이렇게. 왜냐면 조합원 들어가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거 피가 붙을 때 팔아야죠.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치가 좋은 그런 재건축이면 피가 꼭 붙어요. 그러면 피가 붙습니다. 주택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가 붙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지방에 가보면 대구 같은 데 가보면 그 학군 좋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그 경신고등학교나 수성고 쪽은 지금도 막 피가 아파트 신규 분양 받으면 막 3천만 원씩 붙고 막 이런다고요. 3천에서 5천이 붙어요. 피가. 당첨되면 바로 붙어요. 바로 거래하는 건 안 되는데 피는 형성이 막 돼 있고 막 불법으로 거래해서 막 이제 조사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법적으로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 이게 분양받고 나서 완공되는데 한 2년 반 걸린다. 한 1년만 지나면 팔 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 뒤에 피 붙여가지고 팔면 되니까
그 제가 예전에 그 대구 쪽에서는 뭘 봤냐면 옛날 같은 길거리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분양받으려고. 선착순 같은 그런 분양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 아파트가. 쫙 저는 무슨 저기 데모하러 나온 줄 알았어요. 쫙 길거리에 세 줄 내가지고 쫙 앉아 앉아 누워서 핸드폰으로 드라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여름이었었는데. 근데 그게 알바시더라고 알바. 젊은 층들이 알바.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저기래요. 1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있어야 돼 대신. 어디 가면 안 되죠 이렇게. 2교대로 하다 2교대로. 밥 먹고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교대로 친구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지고 그래서 이동하면 또 이동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이제 그게 한 2, 3일 전부터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거죠. 대구 쪽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작년도에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 거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가로주택 사업도 1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인데 30만 원. 10만 원 주면 그거 안 하겠구나. 그죠? 너무 30만 원 주신대. 30만 원. 알바비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자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지같이 보이고 그렇게 그지 같아요. 하루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겠는 거예요. 길거리에다 이렇게 자리 깔고 그 30만 원 주신대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구역은 구역인데 이건 가로구역이니까 근데 위에 거랑 똑같아요. 정비구역이 아니라 가로구역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이건 정비구역이고 근데 본질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토지 가진 사람 또는 건물 가진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는 누가 있었어요? 그 지상권자 이렇게. 그러니까 재개발이랑 같은 거예요. 개념이. 중요한 건 재건축만. 재건축은 요거 신문지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 그 토지동 소유자가 재건축은 간단하게 밋이에요. 그렇죠? 예. 재건축은 밋이에요. 밋. 건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럼 나머지 5가지 사업을 할 때는 중간에 뭐로? 또노로 연결해서 그 토지동 소유자가 누군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4가지 사업을 할 때는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합원. 그런 말까지 이렇게 4가지 정비 사업 할 때는 그 토지동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머지 2가지 할 때는 그냥 토지동 소유자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자, 우리 시장 군수란 용어는 특별자치도 시군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 5명을 모아서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라고 별도로 부르셔야 돼요. 자, 이게 다른 법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비법에서만 용어 약속을 독특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시장 군수라면 자치도 시군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자치시장하고 자치도에서는 잘 안 다루기 때문에 그냥 시군 구청장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앞으로 시장 군수라고 나오면 뭐라고 씁니까? 시군 구청장이라고 쓰는데 한 장 잠깐 넘겨보시면 그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그 70페이지 같은 데를 한번 좀 보세요. 70페이지 보시면 그 공사번 항목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에만 있는 이게 이제 추가 규제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안전 전문가들이 와서 안전 테스트를 해가지고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전진단은 누가 하나 보세요. 시장군수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주어가 시장군수죠.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돈도 시장군수가 내는 게 원칙이에요. 시장군수가 돈 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그 전문가들 오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근데 이거 지금 주어가 시장군수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자치도, 시군, 구청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시장군수라고 뜨면. 반면에 다시 페이지로 뒤로 가보십시오. 뒤. 자, 69페이지를 가보시면 69가 아니라 67로 오세요. 거기 보면 맨 위에 동글뱅이 2번에 기억번 좀 읽어볼게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가지고 뭐 30일 이상 주민공람하고 지방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거기 좀 광역시장이 좀 빠졌네요. 자, 이를 첨부하여 자 어디입니까? 67페이지 맨 위에서 4번째 줄에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거기 그냥 도지사라고 돼 있죠? 거기다 광역시장을 넣으셔야 되고 좀 지워졌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정비구역을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따 배울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장군수 구청장님이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뭐 30일 이상 주민공람에서 주민의견 듣고 지방의회를 들어서 그 정비계획을 첨부해가지고 특광 도지사한테 지정 신청해라. 이때는 지금 주어가 시군구청장이라고 돼 있죠.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시군구청장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쓰면 안 된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시장 군수란 말도 결국엔 누굴 얘기하는 거? 시군 구청장 말하는 거죠. 아까 시장 군수라는 거기 그 표현 안에는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구청장이 있는데 지금 거기 67페이지 맨 위에는 시장 군수라고 안 쓰고 시장 군수 또는 뭐라고 썼어요? 구청장을 쓰잖아요. 그럼 그건 말 그대로 그 시군 구청장만을 말하는 거라고요. 자치시와 자치도는 너무 넣지 말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시군 구청장이라고 쓸 때도 있고 정의법에서는 뭐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 시장 군수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 다시 한번 이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군수라고 쓸 때도 있습니까? 이렇게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시군 구청장 그러면 시군 구청장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군수라고 나오면 이 안에는 5명이 있는 겁니까? 관청이. 그러니까 자치시, 자치도, 시군 구청장. 그래야지 그 문장 자체가 해석이 된다고요. 이 상황에서는 자치시와 자치도는 빼라는 거예요. 빼고 요것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시장 군수라고 주어가 뜨면 5명을 다 이렇게 넣어서 해석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문장 자체를. 그러니까 공부하기 더럽죠. 공부하기 정의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공부하기가. 그래서 일부 학원에서 정의법을 포기하라고 그래요. 그게 건강에 더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3개는 맞춰야 되죠. 3개. 정의법 3개, 그다음에 앞에 도시개발법에서 4개는 맞아야 되니까 합쳐가지고 7개 목표가. 6개, 6개씩 나오는데 4개, 3개. 보통 도시개발 조금 더 쉬워요. 시킨 뭐가 쉬워 이 자식아. 보니까 되게 어렵던데 그렇죠? 정의법. 도시개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시개발도 그 환지 방식 들어가 보면 뭐 이상한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그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또. 근데 이제 보통은 도시개발이 정비보다는 좀 할 분량이 더 적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뭐 4개, 3개 하든지 뭐 4개, 4개 맞으면 더 좋은 거고 6개, 6개 문제 중에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주택공사 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네, 주택공사 등은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자, 이 또 시험 문제였어요. 시험 문제에서 주택공사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그 지방공사는 SH공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 또는 그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는 그 지방공사 같은 경우도 주택공사 등이라는 개념에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자 64페이지 지난번에 조금 보여드렸는데 64페이지로 가셔서 그 위에 절차 있습니까? 네, 우리 요거를 지난번에 배운 거랑 잠깐 제가 간단하게 비교 좀 한번 해볼게요. 보면서 제가 쓰고 요거 쓰고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순서가 도, 개, 시, 실이죠. 실, 수, 환 이런 거 간단하게 어렴풋이만 기억이 나시면 돼요. 도,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시. 자, 여기 도가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장소, 도시개발 구역부터 정해야지 이렇게. 구역을 정합니까? 네, 장소, 구역을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을 행정청이 만들어서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사업의 기본 방향을 사업에 이런 방향 같은 걸 지시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를 정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도시개발법에서는 그 관청 이름이 지정권자라는 관청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지정권자. 그런 사람이 있었죠. 구역을 지정하시는 분 지정권자 이렇게. 그 지정권자는 이게 시도지사부터입니다. 이 특광도지사. 시도지사님이나 대도시 같은 사람들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님도 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있다. 원칙은 이런 특광도지사나 대도시 예외적으로 장관. 그럼 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도 만들어서 지시하고 사업 시행자도 지정한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12명 시행자가 있었다. 12명. 12명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뭐 공공 시행자도 있고 뭐 민간 시행자가 어렴풋이 시행자도 쭉 있었다고 이렇게. 그 중에서 6번 시행자가 좋아요. 잠깐 이거 볼까? 12명 시행자. 자, 이거 사실은 지난주에 배운 거지만 오늘 배운 거랑 꼭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배울 걸 조금 제가 선행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잘 못하고 있는데, 그죠? 이게 우리 시행자 규모, 시행자가 57페이지를 보세요. 57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요. 1번에 국가나 지자체 있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 국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자치단체는 특광도지사님이나 시군구청장. 자, 두 번째, 자 국가공기업인 공공기관
정부 추정기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지방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그다음 이제 5번부터는 이제 민간 시행자인데 5번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 소유자예요. 자 여기서 토지 등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들끼리만 모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만 있는 사람 또는 지상권자라는 사람들은 이 5번 시행자인 토지 소유자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라는 게 땅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6번에 그 토지 소유자들이 만든 조합이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조합 있잖아요. 도시개발조합, 좀 이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조합이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드는 겁니까? 토지 등소유자가 모이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에서는 이 조합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이런 조합이라는 걸 설립하게 돼 있다. 이렇게. 나머지 시행자들은 참고로 이렇게 보면서 시행자 번호가 12번까지 있다. 이렇게. 뭐 이전법인 뭐 주택법상 등록한 자 이런 사람들인데 중요한 거는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은 전부를 무슨 방식을 할 때만 환지 방식 할 때만 조합이라는 이 법인 자체가 설립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울 거랑 연결될 거니까. 그럼 시행자가 정해지고 개발계획으로 지시하는 계획이 나오고 도시개발구역까지 했어요. 이제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셔야 돼요? 실시계획. 자, 도개시실이니까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인가 받습니까? 이렇게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실시계획이라는 게 인가. 자, 요 안에 우리 사업의 설계도가 들어있었죠? 실시계획은 이제 실무 가면 실시설계라고 그래요. 이 설계도와 공사 자금계획 같은 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설계도와 자금계획을 넣어서 실시계획을 도시개발사업 시가지를 어떻게 하겠다. 설계도가 나오면 이제 공사의 착수. 자, 전면적으로 수용 방식 할 수 있고 전면적으로 환지를 할 수 있고 반반 섞어서 혼용 방식도 가능하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그 정비랑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아까 우리 정비사업은 몇 개 있었어요? 정비사업은 6개인데 그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 시험 문제에서 빈출 자주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아까 우리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환경사업까지. 그러면 정비사업을 할 때는 원래는 6개인데 정비사업 중 몇 개? 3개. 자, 3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업 순서가 기정조라고 그래요. 기정조. 자, 기정조, 사관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기정조, 사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저쪽에서 도, 개, 시, 실, 수하는 도시개발법 순서고 정비에서는 기정조, 사관인데 자, 여기 보세요. 자, 먼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관청이 먼저 수립한다. 이렇게. 그리고 발표하는 게 고시예요. 고시. 자, 우리 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합니까? 관청이 하죠. 근데 이것도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므로 그 도시의 장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여기 끝에가 시장, 군수로 끝나야 되는데 도시니까. 근데 군 단위는 지워버리고 시장으로만 이렇게 마무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는 게 서울시에 대한 재개발 기본계획이에요. 서울시에 대한 재건축 기본계획이니까 당연히 서울시장님이 하셔야 돼요. 인천광역시면 인천광역시 전체에다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 이게 사업의 기본 방향을 지시한다고요. 그럼 기본 방향을 지시하면 이 도시의 장들이 군수는 빼고 군 단위는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 계획은 이쪽에서 뭐랑 같은 거예요? 개발 계획과 같은 거예요. 개발 계획이 사업의 방향을 여기 지시하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지시하는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 지시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그냥 방향지라고 하면 추상적이에요. 너무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표정이 뭐 굉장히 쉬지 않은 표정이시라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